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PPT 자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발표하는 그 내용하고 PPT 화면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실질적인 그 현황이나 그다음에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투는 먼 옛날부터 인류와 함께해온 문화예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문화와 예술로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으며 최근에 사회적, 경제적, 예술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20여 년부터 10년 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거의 변함없이 불법 또는 무법인 상황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타투 합법화를 위한 임종인 의원님의 김건원 씨 구명운동, 그때부터 이제 타투 합법화에 대해서 우리 타투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 전에 1992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문신은 의료 행위로 간주를 하고 판례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부터 이제 타투라는 것이 의료 행위로 사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타투 2만 명, 반영구 화작 쪽 20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도 어려운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시 2003년도 그때쯤에도 타투인들이 모이면은 항상 밤새도록 중대하고 심도 있는 그런 대화들을 한 게 대부분 다 합법화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5년 후면은 충분히 합법화가 될 것이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고 벌써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 선후배님들과 동료들의 어떤 어려운 애환이 담긴 그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발표하게 된 점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다음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정진욱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현재까지 현황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딱딱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간단한 좀 재미있는 질문? 재밌다고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좀 이상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투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나 언론이나 어떤 인터넷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2년도에 대법원 판례에서 미용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타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잠재적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임종인 의원님께서 많이 애를 주셨고, 그다음 김춘진 국회의원님께서도 2013년도부터 그 전 17대부터 18대, 19대 이렇게 법안을 준비하셨지만은 19대 때 바로 전 회기죠. 지금 현재 20대니까요. 상정까지 소관위원회 상정까지 돼가지고 공청회를 마친 뒤에 법사위원회에서 심사 중 회기 만료로 인해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대가 됐는데 현재도 여러분들이 여러 단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합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또한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발표를 하고 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고용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한국보건의료원, 공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에서 여러 가지 연구조사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중장기 대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특별한 결과가 없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질문으로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투가 의술입니까? 예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술이겠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은 법상에 법적으로 표시 어디에도 명기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의료 행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겠죠.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해석으로 보나 법률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외국의 관행으로 보나 국내의 실정으로 보나 절대 의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술이 되려면은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한 고난도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정식으로 의과대학에 문신 전문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료법에도 분명히 표기가 돼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588 같은 성매매 또 노래방 보도 이런 자세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일반 국민도 어디 가도 접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게 저는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환경과 인간의 어떤 양심과 의식에 대한 그런 법과 괴리가 있을 때 과연 그것은 어느 쪽을 따라야 되고 개인은 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타투인이고 반영구인을 떠나서 일반 국민으로서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 각계각층에 있는 지인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타투는 합법화돼야 된다고 다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 주위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또한 상속
많이 많은 사람이 상속을 할 때 자식에게 상속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편법으로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내면 이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그것은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회장님께서 자기 재산을 상속하는 그 방법을 그 전에 누구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걸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은 어떤 법을 악용하는 그런 결과겠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법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법을 따라야 되고 민주주의의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불법적이고 이런 사회적 불법적인 모법적인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통계 자료나 아니면 공개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왜냐? 그런 부분들은 누구도 손대기 싫거든요. 책임지기 싫거든요. 복지부동, 공무원은 복지부동, 국회의원은 표 내지 자기한테 득실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했을 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돈 내지 자기한테 득이 된다든지 표가 몰린다든지 이거 아니면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좀 속된 말로 짜증을 하고 무슨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현실에서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국가나 법이나 입법, 사법, 행정, 물론 그런 것들 다 못 믿을 수는 없어요. 다들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은 우리 타투 쪽, 특히 아까 사회에서 음지에 있는 그런 직업들, 박근혜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은 그 뭐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성적 직업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키자라고 해서 그때 고용노동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답은 없었지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몇 분 정도 남았어요. 아무튼 좀 말주변도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제가 준비를 하느라고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린 점은 안내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투나 반영고 하신 분들은 그 누구도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하신 분들은 가슴속에 애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치권에서 아니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는 누군가가 좀 앞장섰을 때 우리가 각자 이해 득실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투가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들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공중보건이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다들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생을 철저히 지킬 수도 없고 관리 감독도 없고 규제도 없고
그 다음에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타투 인구는 2만 명, 그 다음에 반영구 인구는 20만 명, 그것을 이중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중지역을 빼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으로 봤을 때는 타투가 15,000여 명, 그리고 반영구가 10만여 명으로 통계를 나름대로 잡았습니다. 저희 한국타투협회에서. 물론 그 통계 자체도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 누구도 통계조차도 내지도 않아요. 누가 책임을 지고 그런 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업을 위한 어떤 잠재적 범법자로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런 것들 공중보건이나 윤리적으로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합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법화가 됨으로써 돌아올 수 있는 장점들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헌법에서 국민의 가장 권리인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런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부합되도록 법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너무나 뒤처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런 것들, 그런 장점과 더불어 반영구 1조 8천억 원 연간, 그 다음에 타투는 2천억 원, 그리고 건수로 봐서는 650만 건이 1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 세계의 그 보편적 의식에, 보편적 수준에 맞도록 우리나라 법도 빨리 개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문화예술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